네, 올겨울 유난히 춥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추위 걱정 좀 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설 연휴 기간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크게 춥지도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연휴 전날 중부 내륙으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김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난히 매섭고 길었던 추위가 드디어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차디찬 겨울바람 대신 온화한 바람이 한반도로 불어오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4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지방이 영상권을 회복합니다. 다만 올림픽이 한창인 평창은 수온주가 더디게 올라 여전히 춥겠고 특히 내일까지 초속 10m가 넘는 강풍이 예보돼 경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한 바람이 체감 온도를 영하 15도 안팎까지 끌어내릴 것으로 보여 경기장을 찾는 관람객은 대비가 필요합니다. 설 연휴 기간 전국 대부분 지방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큰 추위도 없겠습니다. 다만 연휴 전날인 수요일 중부 내륙으로는 눈이 내리겠고 일요일엔 제주에 비가 예보됐습니다. 설 연휴 기간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고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지만 설 연휴 하루 전인 14일 오전은 강원 영서와 일부 내륙에 눈이 내리겠으니 또 제주와 동해 먼바다는 물결이 최고 4m로 비교적 높게 일 것으로 보여 배를 이용하는 귀성 귀경객은 해상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기상청은 섬 지역은 날씨 변화가 심한 만큼 배와 항공기 운항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재훈입니다. 네, 북한의 문재인 대통령 방북 요청에 우리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화답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북 특사 파견이 유력시되는데 문 대통령의 대북 철학을 꿰뚫고 있는 인사에 무게가 실리는 양상입니다. 이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와대는 북한 대표단 박람회 최대 성과로 고위급 소통 채널의 복원을 꼽았습니다. 복원된 대북 소통의 끈을 유지하면서 정상회담 여건 조성을 위한 대화를 이어나갈 계획인데 그중 유력한 방안으로 대북 특사 파견이 거론됩니다. 자연스레 메신저가 누가 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현재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서훈 국정원장 등 문 대통령의 북한 대표단 접견 때 배석했던 인물들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훈 국정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앞선 두 차례 정상회담 당시 특사로 국정원장이 파견된 전례에다 서 원장의 경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북한과 자주 접촉한 경험도 있습니다. 역시 남북회담 전문가인 조명균 장관도 유력한 후보입니다. 특히 남북 고위급 회담에 우리 측 대표로 나서 북한의 평창행을 확정지으면서 청와대에 깊은 신뢰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선 대남 특사 김여정의 정치적 위치를 고려해 청와대의 2인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보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임 실장은 문 대통령과 북한 대표단의 모든 만남에 동석했고 방남 마지막 날엔 단독 만찬을 주최하며 친분을 쌓았습니다. 대통령의 대북 철학을 꿰뚫고 있다는 점에서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를 낙점할 가능성, 또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급을 맞춰 이낙연 총리를 메신저로 활용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이경입니다. 네, 방한 기간 내내 강경한 대북 메시지를 내며 북한 인사들과 접촉을 피했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 주목됩니다. 펜스 부통령은 현지 시간 11일 미국행 전용기 안에서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를 통해 대북 압박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대화를 원하면 대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대 압박 전략과 관여를 동시에 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두고 최대 압박과 관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지만 동시에라는 표현을 썼다는 점에서 기류가 달라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북미 대화 시기는 북한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집트를 방문 중인 틸러슨 장관은 진지한 대화를 한 준비가 돼 있다고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북한에 달린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대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북한이 알고 있다면서 대화를 진행하기 전에 당사자들이 의미 있는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는지를 알아보는 논의가 필요하며 그렇게 해야 양측이 협상할 수 있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습니다. 네, 평창 올림픽 성공을 기원하며 16년 만에 남측에서 공연을 한 북한 예술단이 어제 오전에 육로로 돌아갔습니다.
공연장 사전 답사 때부터 관심을 보았던 현송월 단장은 다시 만나자는 인사말로 아쉬움을 대신했습니다. 김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측을 찾아 강릉과 서울에서 공연을 마친 북한 예술단이 북으로 귀환했습니다. 버스에 오르는 예술단원들의 차림새는 붉은색 코트에 검은색 모자를 쓴 지난 6일 바닷길로 남한을 찾았을 때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손을 흔들어 인사하는 단원들의 표정은 밝았지만 아쉬움이 짙게 묻은 모습이었고 현송월 단장은 성별차 나온 천혜성 통일부 차관에게 다시 만나자는 짧은 인사를 건넸습니다. 2002년 8.15 민족통일대회 이후 16년 만에 이뤄진 이번 공연에서 북한 예술단은 정치색을 배제하고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등 남한 유명 가요 10곡도 불러 친근함을 드러냈습니다. 서울 공연에서는 현송월 단장도 직접 노래를 불렀고 소녀시대 서연이 깜짝 출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남한, 김여정 특사 등 북한 고위급 대표단과 함께 이 행사를 관람했고 이 자리에서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북한 예술단은 통일대교를 지나 경의선 육로로 휴전선을 넘어 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관심은 문 대통령 평양 초청과 북한 예술단의 공연으로 형성된 긴장 완화 흐름이 일시적일지 아니면 실제 한반도의 평화 기조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박람회 강릉과 서울에서 공연한 북한 예술단이 어제 귀환했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중앙통신은 김여정을 비롯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간부들이 어제 서울을 출발해 평양에 도착한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장을 비롯한 예술단을 맞이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에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1심 재판 결론이 나옵니다.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으로 꼽히는 최 씨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될지 관심이 높은데요. 오늘 법정한 모습을 박효정 기자가 미리 들여다봤습니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는 운명의 날 호송차를 타고 동부구치소에서 법원으로 옵니다. 여느 때처럼 사복 차림으로 선고 공판에 참석할 것으로 보이는데 결심 공판 후 괴성을 지르다 휠체어를 타고 호송차에 올랐던 만큼 이번에는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지를 두고 관심이 모아집니다. 선고는 평소 재판이 진행되던 417호 대법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최 씨는 안종범 전 수석, 신동빈 롯데 회장과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아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재판부는 각 혐의에 대한 판단과 근거를 밝힌 뒤 마지막에 유무죄 여부와 형량이 담긴 주문을 읽습니다. 피고인이 3명인데다 최 씨 혐의만 18개에 달해서 선고까지는 1시간 이상 걸릴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검찰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구형한 가운데 선고 후 최 씨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관심사입니다. 사회적 관심이 높은 만큼 선고 장면이 TV로 생중계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불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 씨 등 피고인들이 실시간 중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지 450일 만에 나오는 오늘 결론은 국정농단 사건 전체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부분 혐의의 공범으로 아직 1심 결론이 나오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대검찰청은 돈 세탁 범죄에 대응하고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업무를 총괄 지원하는 전담기구인 범죄수익환수과를 출범시켰습니다. 범죄수익환수과는 최순실 씨,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 작업을 점검하는 한편 가상화폐의 등장 이후 전문화되고 있는 은닉수법에 대한 법리 검토도 담당합니다. 초대 과장은 전두환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을 이끌었던 김민형 부장검사가 맡습니다.